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의장을 선출한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여 양양에서 열릴 예정인 강원도민체전도 올해 안 개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릉을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팀 강원FC와 실업팀 강릉시청이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강원FC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금 산정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강릉시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래통합당 성향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무소속 강희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재적 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을 제외한 무소속 9명과 미래통합당 비례의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의장 선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대해 오늘 재논의를 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미래통합당 성향 시의원들만 모여 밤새 날치기로 의장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된 뒤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개원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고 도착 전에 회의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에 새 의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 의장으로 선출된 강희문 의원은 파행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의장만이라도 서둘러 선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할 수 있는 창구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만 선출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밝히고 부의장과 3명의 상임위원장은 잡음 없이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시민행동은 소통과 협치가 사라진 시의회를 규탄하고 시민을 위해 소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초선 지자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태호 태백시장의 5대 공약 이행 상황을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의 공약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건 교도소 유치였습니다. 이색적인 사업이라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2차례 연속 보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아졌고 법무부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보류의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이 이거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시기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시기가 조금 늦춰지거나 조금 좀 빨리 당길 수 있거나 이런 차이일 뿐이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주요 공약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은 장성광업소 주변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 중입니다. 4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산업 재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해관리공단 등과 함께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에코잡시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최근 우드칩을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확정해 점차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이 발전소가 에코잡시티에서 코어가 되는 사업이죠. 이걸 연계로 해서 스마트팜, 목재 관련 우드칩 공장 또 연계된 사업들이니까 이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구체화되고 눈에 보이게 성과를 하나둘 내 나갈 겁니다. 적자 부담이 큰 365 세이프타운의 국가시설 지정과 정부 차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구 설치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구 설치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산악관광사업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매봉산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민간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유태호 태백시장은 후반기 2년의 시정 방향에 대해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대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삼선 도지사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도정을 이끈 지 10년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리더십에 두각을 보인 반면 정책 실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지사가 첫 취임한 때는 2011년 4월. 10년 동안 최 지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정전과 평화협정을 공개적인 논의선상에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리면서 50여 개의 남북교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제 남북으로 분단된 세계 유일의 도니까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 발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SOC 사업에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3대 SOC라 불리는 동해 북부선과 제2경춘국도, 춘천 속초철도는 모두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일단 쓰고 보자는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과 농산물 완판 행진, 이렇게 개인 역량을 살린 친근한 홍보 마케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사업 등 강원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고질적인 현안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레고랜드가 들어설 곳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년 5월에 개장을 하는 건지, 개장을 할 경우 교통 대책은 있는 건지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레고랜드만 갔다가 돌아간다면 춘천 시내 교통 체증만 일으킬 뿐 돈 들인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역에 내려서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실 수 있는 모노레일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케이블카도 들어갈 예정이고 남이섬처럼 배로도 나를 예정이어서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교통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이어 최근 춘천 방사관 가속기 유치 실패는 중앙 무대에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이행 속도는 전국 최하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 차원에 있어서 여전히 강원도 지방 재정 자립도는 낮고요. 또 중앙에서 우리 강원도가 또 목소리를 반영할 만한 통로도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최 지사는 마지막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강원 뉴딜 정책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현재 상황에 맞는 공약들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강원도민체전 개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 등 전국체전 개최 예정 5개 시도는 내일 체전 개최를 1년씩 연기하는 양해각서를 맺고 대한체육회,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수년 여부를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취소되면 8월 개최를 고심하던 강원도민체전 개최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에 경북도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2024년까지 울산과 전남, 경남,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돼 있었습니다. 퇴직을 하거나 복잡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귀농 귀촌에 나섰다가는 실패하기 쉬운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박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작물 재배와 농업 교육을 펼치고 있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작물 시험장. 초보 귀농을 위한 사과와 살구나무 가지치기, 또 요즘 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재배 교육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강원도에서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귀농인은 모두 934명. 강원도를 찾는 귀농인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 이어 7번째로 많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거나 예전에 사놓은 땅을 일구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퇴직자입니다. 산이 좋고 농업이 좋아서 이제 온 거고, 집사람도 이 산골 마을이 너무 이뻐서 반해서 온 거고. 어린 시절 농산일을 경험해 농촌의 현실과 농업의 어려움을 알아도
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인간관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농업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는 등 철저한 투자 계획이 중요합니다. 농사를 준비 과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땅 구입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귀농지역 지자체의 지원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지속적인 영농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작물 선택과 농업기술 연마도 빼놓을 수 없는 생존 조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릉을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팀과 실업팀의 첫 공식 맞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강원FC와 강릉시청이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만났는데 연장 승부 끝에 강원FC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K리그1의 강원FC와 K3리그의 강릉시청이 긴장감 속에 경기를 시작합니다. 강릉 종합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강원FC와 강릉시청이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팀 창단 이후 첫 공식 대결입니다. 강원FC의 공세를 막아내던 강릉시청은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맞았고 김동섭이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실업팀이 프로팀을 누르는 이변이 완성되기 직전 강원의 이영재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 후반 종료 직전 강원의 서민우가 말 그대로 극장골을 집어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첫 강릉 더비를 펼친 강원FC는 강릉시청을 꺾고 FA컵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다잡은 승리를 아깝게 놓친 강릉시청의 오세은 감독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강릉시청하고 강원FC가 처음으로 오늘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잘 했고 후반전에 좀 체력적인 부분에 조금 컨트롤이 강원FC 김병수 감독은 강릉 더비가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 아쉽지만 강릉시청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비적인 블록을 잘 쌓았고 그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상대팀도 어찌됐든 연장전까지 가서 해낸 것이기 때문에 못했다고는 할 수 없고 두 팀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16강에 오른 강원FC는 오는 15일 같은 K리그1의 광주FC와 8강 진출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지난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야생 멧돼지 ASF 발병은 연천 17건, 화천 5건, 포천 2건 등 모두 24건으로 지난 5월 46건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야생 멧돼지 ASF 발생이 끝날 때까지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야생 멧돼지 포획을 계속하고 울타리 등 방역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교원 능력개발 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적용할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학교 방역과 등교 수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교원 평가가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갈등을 유발해 학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을 책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행법은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유연탄 화력발전은 시간당 1kW에 0.18원, 무연탄 화력발전은 0.3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도내 고랭지 씨감자밭에서 감자 역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농가의 철저한 방제가 요구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고랭지 씨감자 재배지인 강릉시 왕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 홍천군 내면 일원에서 내일부터 9일 사이 습도 80% 이상, 온도 24도 이하 기온 조건에서 생기는 감자 역병이 발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감자 역병이 나타나기 전에
보호용 살균제를 미리 살포하고 발병 이후에는 치료용 살균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양군이 피서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해수욕장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양양군은 해양수산부의 권고에 따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됐던 낙산 비치 페스티벌을 취소하고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 등 마을 해수욕장별 8개 소규모 축제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파라솔 등 햇빛 가림 시설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샤워장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발열 검사와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해수욕장에는 코로나19 임시 격리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이 건봉사 대웅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